안녕하십니까. 저는 AI RPA 전문기업 파워젠의 대표이사 이정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DX, 즉 디지털 변환에 있어서 AI와 RPA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추세입니다. 과거 10년간 눈부신 IT 기술 발전과 비즈니스 적용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고객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현하는 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직 기업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업이 DX에 성공하려면 조기에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내부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하는 단계별 접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고객 행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채널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객 접점 및 참여를 확대하고 오프라인에서 관련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며 수평적인,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의 핵심 운영 프로세스를 디지털화시키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로봇에게 맡겨 소중한 시간을 더욱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잘 파악해서 새로운 경험의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하여서 경쟁 우위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러한 디지털 변환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결합하고 사용하는 연구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자동화 기술,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자연어 처리, 지능적 OCR, 그 외에도 빅데이터나 오픈 테크놀로지를 기획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이러한 고도의 기술이 융합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여 그 안에서 고객, 직원과 디지털 휴먼이 협업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동안 조직 내 광범위한 비정형 데이터 사일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 대규모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한 메타데이터 준비와 전사적 데이터 인덱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DX 구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래의 DX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를 누가 더 품질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적시적소에 어떠한 기술로 어떤 채널에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DX는 CIO가 기획과 구현을 하고 결과 또한 혼자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CFO도 전사 관점에서 DX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가 프런트에서 백오피스까지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효과를 평가에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의 20% 정형화된 업무의 수작업 전산화나 개선은 가시적일 수 있고 목표가 명확해 투자가 용이하지만 CFO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80%의 비정형 업무와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늦어지게 된다면 시장 경쟁력이나 미래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따라서 강력한 CFO, CIO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니시티브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고 투자함으로써 고객과 주주 가치를 높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CFO, CIO 파트너십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여 ROI가 월등한 DX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다음은 RPA에 있어 AI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데모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RPA 데모입니다. 사용자와 RPA 봇이 동시에 주문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숙련된 작업자가 해도 보통 4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봇이 그 왼쪽 사람보다 빠르게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봇은 1분 30초 걸렸고 사람은 4분 정도에 끝냈습니다. 생산성이 최소 3배 이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모는 저희가 만든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입니다. 대시보드에 통계 기능이 있고 실시간 CCTV로 봇을 모니터링하고 디바이스 네트워크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15대 PC를 이용해서 동시에 봇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했고 봇 실행 화면이 원격 PC와 핸드폰, 아이패드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봇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스케줄 관리와 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RPA와 연계한 대화형 챗봇이며 미래형 디지털 비서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사람이 핸드폰으로 디지털 비서인 챗봇에게 기차 예약 정보를 입력하고 요청하면 챗봇과 RPA가 서로 연동하여 SR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정에 맞는 기차를 조회하고 예약을 합니다. 자연어 기반 챗봇으로 사람과 봇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능형 OCR입니다. 다양한 비정형 문서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자동차 미납 과태료 2종을 읽고 정보를 추출하였고 이런 결과를 다시 RPA와 연동하여 후속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많이 시켜서 저희가 적용한 사이트에서 97%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1세대 RPA 그 초기 버전은 엑셀 매크로이거나 시스템 테스트를 사람 대신 수행해주는 단순한 툴이었습니다. 이것이 진화해서 사람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해서 자동화함으로써 요즘 기업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2세대 RPA는 이제 AI를 도입하거나 연동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AI 알고리즘을 사용한 OCR, 챗봇,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과 결합되어 돌아가고 있는 RPA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상 비서가 되고 직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세대와 또 다른 점은 사람과 로봇 간 인터랙션이 가능해지고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라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업무 패스,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됨으로써 그 부분적이고 직선적이며 단순한 RPA 자동화 업무 처리를 뛰어넘어서 엔드투엔드 업무 자동화로 확장해 나가면서 일부 사람들이 하기 기피했었던 업무를 대체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RPA와 AI 솔루션이 결합하면서 좀 더 인간다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세대는 자율 운영 단계인데요. 우리의 기대는 AI, 데이터 분석, 예측을 기반으로 RPA가 더욱 발전해 조직 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사소한 결정부터 중대한 결정까지 생각보다 많은 정보 수집과 가공, 소비적인 검토와 회의를 거쳐서 의사결정하게 되는데요. 미래에는 봇이 즉시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인간을 밀착 지원하게 됩니다. 즉 의사결정에 따른 익스플레이너블한 AI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1세대에서 2세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3세대는 수년 내에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챗봇, NLP, OCR, RPA 이들의 교집합이자 공통점은 바로 AI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의 발전의 핵심인 딥러닝이 초기 단순 활용에서 이제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RPA와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는 AI 솔루션들에게 확실한 ROI를 제공하고 있는 최근의 주요 AI 알고리즘은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러나 클래식 머신러닝도 많은 발전을 보여온 만큼
일부 업무에서 오히려 딥러닝보다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랩 수준을 벗어나서 B2B, B2C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곁에 움직이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IT 기술자에게 AI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솔루션들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발전된 AI 알고리즘은 RPA와 AI 솔루션에 있어서 개발자들의 어려운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IT 개발과 솔루션 개발 업무에 일부 적용되어 있었던 통계 기반의 알고리즘에 이어 이제 뉴럴 기반의 알고리즘도 실제 IT 개발 업무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와 학계에서는 강한 AI와 약한 AI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최근 AI가 아니라 Extended Intelligence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IT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개발 시스템 스킬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당히 해결해주는 딥러닝 계열의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전부터 통계 기반의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머신러닝 기술을 우리 솔루션에 결합시키려고 노력해 왔었고 AI 알고리즘에 익숙한 편입니다. 몇 년 전 여러 컴퓨터 과학자들과 교수님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을 뛰어넘어서 딥러닝 기술을 채용하고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클래식 머신러닝도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 많은 자동화 업무에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은 unexplainable한 AI이지만 효과 측면에서 모든 분야에 사용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GPU 기반에서 학습을 하고 서비스하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하지 못했었던 인식, 예측, 분석 등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희가 할 수 있게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공급하는 RPA와 AI 솔루션에도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채용하고 융합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엔비디아 A100 제품군은 기존 GPU보다 월등한 성능을 제공해서 저희 개발자들과 고객들은 데이터 및 AI 테스트에 기존보다 많은 시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능 고도화를 통해 어쩌면 AI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은 이러한 하드웨어와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PA와 결합되어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훌륭한 AI 알고리즘들이 이제 훨씬 쉽게 활용되도록 우리 연구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경우에는 문서에서 글자를 인식하는 문자 인식, 즉 OCR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딥러닝 방식의 이미지 인식 기술인 단순 CNN 알고리즘을 활용했었고 인식률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존 패턴 매칭 방식의 문자 인식 기술에 AI를 더하니까 인식률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이미지 인식 프로젝트나 솔루션에서는 초기 CNN보다는 Fast RCNN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의 AI 실현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알고리즘 덕분에 딥러닝 기반의 업무 구현을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경험상 문서량이 많아지고 문서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인식 속도와 서비스 속도를 더욱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더욱 발전된 트랜스포머 기반의 RCNN 알고리즘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서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저희가 학습용으로 보유한 문서 중에서 인식해야 하는 문서의 형태가 일그러져 있거나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객체를 예측하기 위해 훼손된 이미지에서도 원본을 예측하는 겐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훼손된 문서나 비정상적인 문서도 인식하는
획기적인 문서 인식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직원들이 전체 문서들을 일일이 직접 보고 기입하고 수정하는 일들을 매번 반복해 왔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어려움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챗봇이나 검색 같은 솔루션의 획기적인 정확도를 높여주는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출시되어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연어 처리 기술보다 훨씬 월등한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하지 못했었던 작업들, 즉 좀 방대하고 정확한 검색,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초기에 우리는 RN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 룰 기반 자연어 처리보다 많은 작업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글에서 발표한 시퀀스 투 시퀀스 알고리즘을 통해 입력 문장과 답변 문장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웠던 RNN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었습니다. 최근 학습을 병렬로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트랜스포머 기술의 발달로 대용량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기반의 구글에서 발표한 버트 알고리즘은 기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버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버트 외에도 GPT-3 등 다양한 AI 기반의 언어 모델이 발표되고 있어서 우리도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AI 알고리즘과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챗봇은 단순 대화 제공 수준이 아니라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며 검색 서비스도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해당 검색 질문 질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검색 결과를 같이 보여주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간이 제공하는 지식 서비스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드린 최근 핫 이슈인 초대형 AI 모델인 GPT-3가 작년에 초기 시험대를 벗어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있으며 이후 유료화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 AI GPT-3는 20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네이버 경우에는 500억에서 6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AI도 소규모 랩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에 들어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GPT-3의 유료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도 AI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서비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AI 알고리즘을 보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규모의 업체들도 힘을 합치거나 대규모 모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AI가 차용된 실무 솔루션에 더욱 노력을 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땐 결국엔 고객 엔드단의 단말기나 모바일 등 엣지단에서 AI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연구소에서 학습하고 모델을 만들어 인퍼런싱을 하게 되면 인식률이나 서비스 정확도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엣지단의 AI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방식의 엣지 AI로 AI 가속기 기술들입니다. 우리가 AI를 하는 목적은 엔드단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AI 프로젝트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과 플랫폼은 과거에는 특수한 기술이었으나 이제는 기본적인 DB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하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XML DB와 오픈소스를 통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내재화시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역량을 쌓아 AI로 가기 위한 여정을 보다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개발자들도 여러 교육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
검색, 분석, 예측하는 데 많은 경험을 쌓아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AI로 나아가는 데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과 전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그 성격과 분석, 예측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치성 작업, 초단위의 작업, 리얼타임 작업, 완전한 실시간 작업들이 각각 필요하게 됩니다. 즉 업무에 따라 굳이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플랫폼에 제공하는 데이터 처리 기능과 성능을 통해 우리는 AI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작업을 보다 손쉽고 빠르게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DB가 되었음을 실감하고 있고요. 이러한 업무 성격에 맞는 데이터 분석, 예측을 위해 데이터와 데이터셋 구축 작업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한다는 점을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조직은 데이터를 생성할 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구축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채 프로젝트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사에서 데이터 생성부터 주의 깊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 사업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AI에 있어서 RPA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AI 구현을 위해서는 고객 내부와 외부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내외부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수집하고 적재하고 선별하는 업무를 RPA를 통해 자동화시켜 사람이 개입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프로세스를 정의해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으로 RPA에서 자동화시킬 수 있어 AI 기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I를 구현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전처리하는 작업, 그리고 라벨링하는 작업인 데이터셋 구축 작업 과정은 많은 노동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데이터세트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어서 한국만의 특성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해야 하는 작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작업을 수동으로 하게 되면 프로젝트 일정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셋 구축을 일부라도 RPA로 자동화하여 기간과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사람이 일일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RPA가 대량으로 수행하고 사람은 결과에 대한 검증만 하면 된다는 그런 것이 RPA 도입의 장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AI에 있어서 데이터셋 구축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RPA가 AI 프로젝트의 성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AI 구현에 있어서 데이터와 데이터셋 중요성을 인지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린 뉴딜이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AI 데이터 댐 사업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실제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초기 단계에 RPA를 도입해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AI 모델링을 통해 구현된 모델을 외부에 서비스하거나 고객의 기존 레가시 시스템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AI 솔루션과 연동,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서비스 개발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개발할 때 RPA의 자동화 기능을 포함시킨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고객과 일반 유저들의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많은 인사이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AI와 RPA가 이렇게 융합하고 결합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며 서로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최근 4, 5년간의 AI의 흐름과 비즈니스를 분석해 보면 AI 관련 알고리즘, 플랫폼과 기술 자체로는 국내외 프로젝트 실패 사례가
너무 많이 있었고 고객 또한 AI라는 기술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론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두려움조차 가지고 계십니다. AI가 AI 자체로 SI 성격을 띤 프로젝트로 가게 된다면 프로젝트 결과물의 재사용과 연속적인 활용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SI성 사업보다는 AI가 내재된 솔루션이 더욱 ROI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I가 들어간 RPA를 활용한 AI 프로젝트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DX를 위한 융합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결국 사람이 답입니다. AI를 포함한 발전된 IT 기술, 적정한 예산, 그리고 현업과의 진실한 협업만이 확실한 DX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업의 애로사항과 기대, 업무 혁신을 위한 기능들을 찾고 그들과 사전 인터뷰하고 구축 중에도 진실한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DX를 이루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DX의 기본 개념을 교육시켜야 하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ROI를 측정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한 발굴된 자동화 기회를 평가하고 업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솔루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게 해야 합니다. 이후 구현은 기술과 솔루션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겨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조직 내 이렇게 멀티레벨 차등화된 DX 인력을 양성해 지속적인 디지털 변환을 노력해야 하며 될 수 있다면 모든 직원을 DX 교육에 참여시켜 경험을 공유해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인 DX에 필요한 기술 요소로서는 휴먼과 쌍방향 방식의 코그니티브한 플랫폼 구축과 딥러닝을 비롯한 데이터 과학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사람을 통한 데이터 과학 수행입니다. 데이터는 DX의 근간이며 성공의 열쇠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하고 가공하여 빅데이터화시키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이에 맞는 조직, 인프라, 업무를 갖춰야 합니다. 데이터는 생성할 때부터 어떻게 분석과 예측에 사용될지 고려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기업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지만 많은 기업이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거의 모든 데이터는 종종 태그가 지정되지 않아 있고 인덱싱 되어 있지 않으며 의사결정자가 액세스할 수 없는 레가시 시스템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설명하고 맥락화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메타화시키고 인덱싱하여 인공지능이 내장된 데이터 캐탈로그라는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전략적 데이터 활용의 미흡함은 디지털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디지털 혁신을 방해하므로 꼭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RPA에 있어서 AI, AI에 있어서의 RPA. 이제 이들의 융합은 DX 구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결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을 통해 조직기관은 업무 혁신을 이루고 혁신의 결과로 비용 절감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 증대, 고객 확보, 고객 유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파워젠은 내년 20년이 되는 IT 전문 회사로 국내 최대 RPA 실적과 110여 명의 이상의 RPA AI 전문 요원을 기반으로 고객의 업무 자동화 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2세대 RPA를 뛰어넘어서 AI와 함께 기업의 엔드투엔드 자동화와 조직 내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I를 적극 활용하여 지능형 OCR, 자연어 기반 챗봇과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제품을 만들어 미래를 미리 준비하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다른 결과는 얻을 수 없다. 오직 개선된 사고로만이 진실된 디지털 변화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저희 파워젠이 RPA와 AI 분야에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